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교과서 50쪽의 무서운 손자라는 작품입니다. 학습 목표는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갖춘다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 및 작품 소개부터 보겠습니다. 작가 강춘자님은 7순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문해교육시화전에서 작품을 냈는데요. 문해교육이라 하면 문자 해독 능력, 즉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 그 교육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교육의 시기에 제대로 한글을 익히지 못한 성인들에게 한글을 읽고 쓰는 그런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화전을 열기도 하곤 합니다. 그때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서운 손자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요. 한글을 읽지 못해서 손자 옆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표현한 시이다. 7순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익힌 작가가 시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심정을 담백하게 표현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학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손자라는 작품의 시낭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운 손자 강춘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그럼 작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작품을 살펴봤듯이 50쪽 메뉴의 읽기에 초점해 보면, 평생 한글을 모르고 살아가던 할머니가 한글을 배워 문학을 생활화한 경험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자, 어릴 적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여기서 할머니는 화자의 할머니죠. 그죠? 어릴 적 화자의 할머니에게서 옛날 얘기를 들었던 경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끝에 잠이 들곤 했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은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연을 보면 우리 손주는, 그러면 어릴 적 화자는 화자의 할머니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현재죠. 그죠?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옛날에는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현재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이죠. 근데 그게 무서워 죽겠다고 화자의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연에서는 책 읽어달라는 손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1년과 2년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3년입니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자, 지금 화자가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말로 하는 얘기 해줄 수 있고, 음식도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주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런데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이렇게 귀여운 손주를 안아보고 싶죠. 그죠? 보듬어 보고 싶죠. 그게 화자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무섭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무섭다.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무서운 거로도 드러나 있습니다. 부엌에서 나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사연은 사랑스러운 손주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데 보듬어 안고 싶은 화자의 정서도 드러나 있지만 동화책이 무섭다. 그래서 손주를 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와 관련하여서 오른쪽에 51쪽 학습활동 1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학습활동 1번에 2번을 보면 화가자가 동화책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죠? 한글을 모르는데 동화책을 읽고 달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무서워서 부엌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학습활동 3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자가 부엌에서 나가지 못할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하여 말해보자. 부엌에서 나가지 못할 때의 심정.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어서 그래서 손주 보기 약간 부끄러운 게 있겠죠. 그죠?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로 앞서 앞부분에 보면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라고 했었습니다. 손자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못하니까 안타까운 심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그런 심정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학습활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1쪽 1번에 1번 강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1년부터 4년까지 봤으니까 간단하게 1년은 화자가 할머니에게 옛날 얘기를 듣던 추억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형은 책을 읽어달라는 손주의 부탁이 무섭다. 3년 손주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죠. 말로 하는 이야기, 손으로 하는 음식 기꺼이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손주를 사랑한 할머니의 마음이 3년에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연에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학습활동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작품 속에 드러난 문학활동을 파악하여 다음 빈칸을 채워보자. 자, 화자의 할머니가 했던 문학활동은 옛날 이야기였죠.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화자 할머니가 했던 문학활동이고 그러면 화자가 할 수 있는 문학활동은 아직까지 한글을 못 읽죠. 그죠? 그러니까는 말로 하는 구조문학. 화자의 할머니처럼 말로 하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었던 문학활동은 손주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거죠. 그죠? 문자를 읽고 그 책을 읽어주는 걸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에 2번입니다. 화자가 이야기하기를 넘어 이 작품을 쓰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지 말해보자. 자, 작품 속에서 화자는 아직 동화책을 못 읽죠. 그냥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말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 작품을 썼다라는 것은 이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 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문학 활동을 공유, 독자층이 다양해졌을 것이다. 자, 이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즉 자신의 문학 작품을 글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써놓은 작품을 읽은 더 많은 사람들과 문학 활동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독자층이 더 다양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학습활동을 보면은 우리가 학습활동을 문학활동을 생활화하여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갖춘다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밑줄 그음 봅시다. 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문학활동을 공유, 독자층이 다양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 목표와 관련지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3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문학이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반 친구들과 그 경험을 공유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혹은 인간에게 있어서 희로애락의 감정,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즐거운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나의 감정과 똑같이, 나의 정서와 똑같이 표현한 그런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화가 나고 막 슬프거나 그랬을 때,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요. 그러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만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또 어쩌다 간혹 뭔가 내가 그런 감정을 잘 표현했을 때 역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이렇게 잘 표현해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고, 어쩌다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역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4번 학습활동.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는 다음 작품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작품의 채점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날씨는 먹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할 예정입니다. 또랑또랑한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머릿속 가득히 울려 퍼진다. 아싸, 오늘은 우산 필요 없겠다. 기분 좋게 집을 나서고 기분 나쁘게 집에 들어온다. 진짜 일기예보는 많은 날이 없다니까. 비 엄청 오잖아. 뽀송뽀송했던 몸이 온통 빗물투성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조끼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혼자서 중얼중얼. 그래도 내일은 비 안 오겠지 하고 한 번 더 쏘가본다. 제목은 채점인데 채점과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고, 잘못된 일기예보로 인해 어떤 낭패를 봤던 그 경험만 나와 있죠. 그래서 학습활동 1번에 보면 이 작품의 의미를, 제목의 의미를 고려하여 화자의 상황을 추측해보고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댓글을 달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점이란 제목을 보니까 준비할 때는 화창한 점수,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데 결과는 틀린 것이 많아서 비가 내리는 시험지를 받게 된 상황을 표현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은 이렇게 재미없게 댓글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라면 간단하게 달겠죠. 더 재미있게. 저도 그랬어요. 그냥 이걸로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재미없게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이 작품을 쓴 학생이 온라인에 작품을 게시하여 독자와 소통하는 문학활동을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생각해 말해보자. 온라인에 작품을 게시하는 이유, 그래서 소통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다른 사람과, 두 번째 적혀 있는 거,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어찌됐건 간에 작품을 쓴다라는 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회상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시였다. 중심 주제는 손주의 동화책이었죠. 한글을 몰라 손주의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재 처지를 강조했다. 과거에는 과거의 화자의 할머니는 옛날 얘기를 들려줬는데, 현재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손주의 동화책을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읽지 못하니까 두렵다. 대비를 통해서 현재 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화자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어를 통해서 공감과 이해를 유도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손주는 사랑스럽고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들고 온 동화책은 두렵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어떤 창피함도 어떤 화자의 정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에게,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화자는 다가갈 수 없죠. 그 안타까움이 이 시에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무서운 손주라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시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